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시급을 받고 일을 하거나 월급을 받고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을 좀 제대로 한번 이해시켜 드릴까 합니다. 돈, 좀 무거운 주제 같죠? 아마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70~80%는 급여로 삶을 살아가고 나머지 20%가 정말 상위권의 소득을 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급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걸까?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요즘 시급으로 따지면 1시간에 얼마를 벌죠? 최저임금이 요즘 9,860원이라고 합니다. 23년 대비 2.5%나 올랐다고 해요. 근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3.6%가 올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실 시급과 월급은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금액이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의 임금이 오른 걸까요? 네, 아마 체감상 여러분들이 월급과 시급이 올랐다고 해도 내가 이게 올랐는데 왜 삶이 더 힘들지라고 느끼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급여가 아닌 사업 소득으로 부수익이라도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물가 상승에 뒤처지지 않고 우리의 소득을 높여서 보다 자유롭게 경제적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최저임금 기준으로 1시간에 반올림해서 계산하기 쉽게 한번 10,000원으로 받는다고 칠게요. 그럼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일하죠, 다들? 네, 8시간 일합니다. 그럼 80,000원이네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0,000원, 4주 일하면 160만원. 근데 주휴수당 뭐 이런 거 하면 대충 206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206만원에서 나누기 30일, 한 달을 하면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건지 계산해 보니까 68,700원 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50% 이상은 하루에 68,700원을 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밥값이 요즘 얼마죠? 한 끼에 10,000원 정도 하죠. 근데 하루에 한 끼만 먹나요? 대부분이 2끼를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00원을 쓰는 거예요. 그럼 68,700원에서 20,000원을 빼면 얼마죠? 48,700원. 거기에 커피 마시죠? 메가커피 1,500원이라 칠게요. 47,200원이에요. 47,200원에서 월세 사시는 분들이 있죠. 월세가 보통 60~70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0만원을 30일 나누면 하루에 2만원 정도 숙박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2만원을 또 빼면 27,200원이 남아요. 거기서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죠. OTT를 또 이용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는지 분명 뭘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을 빼면 여러분 17,200원이 남네요. 거기다가 친구들 주말에 만나요, 안 만나요? 분명 만나죠. 내 친구들 만나서 뭐 술 한잔 하고 하면 바로 17,200원이 동각 납니다. 마이너스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식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분명히 축의금하면 계속 마이너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말에 카드값 밀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현실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시급, 월급으로만 심지어 자취를 하면서 서울에서 생활을 한다? 네,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업, 부수익이 정말 요즘에 핫하고 필수인 시대가 됐고 요즘 지식산업센터, 지산 이런 거 엄청 많죠. 공유 오피스도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바로 1인 비즈니스 시대가 열렸고 1인 창업가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SNS로 우리는 몇천 명, 몇만 명을 연결시키고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누구나 다 비즈니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 한다는 건 여러분 앞뒤 다 자르고 핑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뭐 SNS건 블로그건 뭐 인스타그램 수익하건 유튜버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조차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얼굴 노출이 되기 싫어서 이런 거 다 핑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이 월급을 탈출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무언가를 팔아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먹는 커피 한 잔에 가격 원가가 15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걸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얼마 주고 사 먹죠? 4,000원 정도 주고 사 먹죠. 물론 매장 창업비, 집기류 비용 이런 거 들겠지만 우선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원가만 따져보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소주를 편의점에서 2,000원 주고 사 마실 수 있는데 고깃집에서 식당에서 먹으면 요즘 얼마 주고 마시죠? 한 병에 4,000원이에요. 바로 2배 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깃집 사장님들은 소주를 1시간에 10병만 팔아도 소주 값으로 20,000원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시간에 10병일까요? 그 이상 잘 되는 곳은 정말 많이 소주를 팔고 그거 플러스 고기를 팔죠. 그걸 하루에 8시간 근무 동안만 하더라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급으로 받아서 버는 돈보다 훨씬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겁니다.
물론 가게 월세 공과금 아까 말했듯이 인건비 이런 거 나가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들 벌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진짜 무서운 거는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는 오프라인이었어요. 근데 온라인 사업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티슈를 판다고 쳐요. 원가가 1,500원이고 내가 판매가를 3,500원에 제품을 팔면 하나 팔아서 2,000원의 차익이 남겠죠. 근데 이런 물티슈 같은 제품을 다양하게 막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없이 팔 수가 있다고요. 이 온라인 쇼핑몰은요, 평소에 제한도 없고 월세도 안 나가고 인건비도 안 들고 물건을 떼올 목돈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왜? 팔리면 그때 쇼핑몰에서 주문 넣어서 고객한테 보내면 되니까. 더 중요한 거는 식당처럼 어디 상권이 중요하거나 그런 부동산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전 국민한테 제가 파는 상품이 네이버랑 쿠팡에 다 노출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문을 닫나요? 문을 안 닫아요. 쇼핑몰은 그냥 제가 물건을 5만 개 때려 놓고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 제 쇼핑몰을 들어와서 그 몇천 원 남는 물티슈를 막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상점이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인형이 얼마나 뽑혔나, 인형 기계에 누가 얼마나 인형 뽑기를 했나 현금 거두는 그런 시스템이랑 비슷한 거죠. 부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자고 있는데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거에 제가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진짜 이게 쇼핑몰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쇼핑몰에서 주문 들어오면 내가 이거 또 택배를 포장해야 되고 그게 되게 귀찮은 거 아닌가 라는 자의식 방어 기제를 또 펼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누가 택배를 포장하나요? 택배 포장 만약에 해도 돼요. 하려면 당근에서 택배 포장 알바 이모들 구해서 해도 여러분 그 번 돈보다 훨씬 더 작게 나가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물류 회사가 있어서 3PL 업체 같은 데서 주문 들어온 거 발주만 넣어주면 걔네가 택배 포장해서 알아서 대신 보내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래 포장은 그거 돈 들잖아 해서 포장은 그럼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포장 제가 해도 돼요. 제가 해도 택배사까지 안 찾아가도 돼요. 물량이 많아지면 택배사에서 우리가 집 앞에 택배물만 내놓으면 택배 기사님들이 다 수거해 가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건 다 핑계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초보다 이제 시작한다 하루에 500원만이라도 남기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최저가인 상품을 500원 남기고 하루에 100개 팔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500원 남기고 파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럼 500원 남기고 100개 팔면 얼마죠? 5만 원이에요. 하루에 1000개 팔았어요. 1000개 팔면 얼마예요? 하루에 50만 원 순이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객단가를 올려서 일을 좀 편하게, 왜냐면 주문 처리 1000건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5,000원 남는 거면 하루에 10개만 팔아도 5만 원이 남는 거고 20개만 팔아도 얼마죠? 1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웬만한 1급을 바로 벌 수 있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이제는 상품을 대신 올려주는 프로그램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상품 업로드 대행 회사까지 생기려고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런 말을 제가 반복해서 하지만 정말 핑계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레드오션 같지만 새로운 상품이랑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오션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온라인 사업은 땅, 평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브랜드를 계속 창출하고 물건도 계속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월급을 넘어서 부수익으로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 이렇게 무언가를 팔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어야지 더 24년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온라인은 쇼핑몰 사이트를 여는데 돈이 들어가나? 돈 안 들어요, 여러분. 돈 안 들어갑니다. 돈 안 들어가요. 이미 플랫폼이 다 구축을 해놔서 네이버 안에서 그냥 우리가 뭘만 개설하면 끝인 거예요. 이미 쿠팡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쿠팡 안에 우리가 아이디만 만들면 끝인 겁니다. 근데 오프라인 사업은 어떻죠? 장사 잘 되는 상권을 구해야 되죠. 성수동이 사람이 많으니까 성수동에서 해야겠다. 그러면 성수동 월세가 싼가요? 사람 많은 곳은 월세가 비싸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은 사람 많은 쿠팡, 네이버 이런 거 다 공짜라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미가 있다면 이제 그 취미를 사업으로 한번 이어서 판매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테니스에 관심이 있다. 그럼 테니스를 칠 생각만 하지 말고 테니스 용품을 내가 공구해서 한번 팔아볼까? 굳이 뭐가 아니더라도 한번 내가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해서 한번 테니스 모임을 열어서 테니스 동호회를 만들고 테니스 동호회에 내가 키링을 뽑아서 판다든지 손목 밴드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동호회를 키우고 판매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구상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사업자를 내고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쿠팡 이런 거 안 해도 이제는 팔 수 있는 플랫폼이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작 또한 요즘에 뭐가 어렵나요? 요즘에 뭐 키링 제작 네이버에 치면 제작해주는 사이트 쫙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고 만드는 게 어려워요? 미리 캔버스로 다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로고 의뢰, 크몽을 통해서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단돈 1, 2만 원이면 로고 제작도 해주는 세상이에요. 이런데 뭔가 내가 비즈니스 수익을 아직까지 창출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또 말씀드리지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하루에 아무리 시급 10,000원을 받고 24시간 동안 일해도 24만 원을 여러분 8시간보다 덜 일해도 벌 수 있는 게 사업소득이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되려 근로소득보다 쉬워진 세상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3, 4년 전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가 늘 오늘까지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